다음으로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과태료 규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소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먼저 장기수선 계획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 시점을 모르거나 혹시라도 검토 시점을 놓쳐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토는 했는데 검토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1차는 200만 원, 2차는 3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검토 시기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켜주시고요. 꼭 장기수선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고 나면 그 검토 사항까지 기록하시고 꼭 보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 업무 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우리 많은 관리 업무를 하시고 계시지만 관리 업무에는 장기수선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이동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장기수선 계획을 포함한 관리 업무 일체를 인계해 주셔야 합니다.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인계 꼭 부탁드리고요. 가장 행정처분 또는 회계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받는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가장 행정처분을 많이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잡혀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굳이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돈 아껴서 다른 데 쓰자, 다른 공사 하자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게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수시조정 사항에 해당하지만 잡혀있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도 장기수선 계획 조정에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장기수선 계획대로 공사를 집행하는, 왜냐하면 장기수선 계획대로 공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조정하셔가지고 예정 연도 미뤄 놓으셔야 합니다. 정기 조정 시기가 혹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있다면 정기 조정하면서 뭐 내년에 할 거야 아니면 3년 뒤 다음번 정기 조정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 라고 이때 시점으로 미뤄두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정기 조정 시기가 아니라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꼭 받으셔가지고 연도를 변경해 주는 수시 조정 필요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연말에는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지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도의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장기수선 계획서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 일부 보수 공사를 하시는데 써버렸거나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셔야 하는 관청소나 준설 작업 등 하시는 경우에는 이것도 과태료 1,000만 원 대상이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금원은 꼭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달이 사용 검사일인 아파트는 2022년도 5월부터 적립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립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헷갈리신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채팅 상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 집합건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15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이거나 우리 주상복합이지만 공동주택으로 사용 중인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와 달리 집합건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뭐 상가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형 공장 등 이런 구분 소유 형태로 소유되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집합 건물은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제도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올해 4월, 5월쯤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겼죠. 집합건물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는 우리 공동주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가지고 업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랑 비슷하게 2021년 2월 달에 우리 집합건물법 제17조가 조금 제정이 됐어요. 우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서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구분 소유자로부터 수선 적립금을 징수, 적립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성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꼭 한번 만들어져 있는 건 없는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교육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에 집합건물 관련해가지고 법령 저희가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집합건물 소장님들은 이 법령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